히가시노 게이고 가공범. 일부 완벽한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 모든 것은 연기였다. 이야기는 정말이지 영화처럼 시작돼. 칠흑 같은 밤,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이 집은 바로 떠오르는 차세대 정치인이자 깨끗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던 도도 야스유키와 그의 아내 에리코의 집이야. 에리코는 한때 잘나가던 배우였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는 현모양처로 살고 있었지. 사람들은 모두 이 부부를 보며 완벽한 커플의 표본이라고들 했어. 처음에는 누전이나 가스 누출 같은 단순 화재 사고로 보였어.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두구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아.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는 거야. 즉, 이건 명백한 살인 후 방화 사건이었던 거지. 누가 감히 모두가 선망하던 이 완벽한 부부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질렀을까?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원한 관계, 정치적 암투, 아니면 치정, 온갖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사는 처음부터 안개 속을 헤매. 주변인들을 아무리 조사해도 이렇다 할 용의점이 보이지 않고 부부의 대외적인 이미지 역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거든. 마치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 이부 미궁에 빠진 수사, 그리고 나타난 가공의 범인. 사건은 경시청 수사 일과의 베테랑 형사 야마오와 그의 파트너인 고다이 스토무에게 배정돼. 너도 백조와 박쥐를 읽었다면 고다이라는 이름이 익숙할 거야. 그는 천재적인 직감을 가진 탐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실함과 끈기로 무장한 형사야. 수사팀은 그야말로 벽에 부딪혀. 부부의 집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어. 이건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 하지만 정치 후원자, 비서, 당내 경쟁자, 에리코의 친구들까지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어. 부부의 관계를 파고들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바로 그때 경찰서와 언론사에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날아들어. 발신인은 자신이 바로 도도 부부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주장했어. 편지의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어. 범행 동기부터 시작해서 경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장의 세세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지. 예를 들어 에리코의 목에는 내가 선물했던 푸른색 스카프가 매여 있었다. 와 같은 내용은 수사팀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어. 수사팀은 이 편지를 보낸 인물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이 편지가 바로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고다이 형사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위화감을 느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거야.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범인을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 이 편지의 등장은 사실 진실을 향한 길이 아니라 범인이 파놓은 교묘한 함정의 시작이었어. 3부 형사 고다이의 의심,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서. 다른 형사들이 모두 편지의 발신인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고다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해. 그는 방대한 수사 자료 속에서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 인물에게 주목하게 돼. 그는 바로 에리코가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의 연극 스태프였던 사쿠마라는 남자야. 사쿠마는 현재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남자였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지. 하지만 고다이는 수사 기록 구석에서 사쿠마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도도 부부와 아주 잠깐 만났다는 사실을 발견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옛 동료와의 우연한 만남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고다이의 날카로운 눈은 그 만남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감을 포착한 거야. 고다이는 끈질기게 사쿠마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해. 그는 사쿠마가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알아내. 고다이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 사쿠마가 혹시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가 주범이라고 하기엔 동기가 너무나도 약했지. 그는 그저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생각이 고다이의 머리를 스쳤어. 사부 모든 조각이 맞춰지다. 가공범의 진짜 정체. 고다이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완벽한 부부라는 가면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었어. 사실 도도 야스유키는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저질러 왔어. 정치 자금 비리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잘못까지 숨기고 있었지. 그리고 그의 아내 에리코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남편의 약점을 틀어주고 그를 조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겉으로 보이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은 완벽한 연기였을 뿐 부부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 사건 당일 에리코는 남편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그를 협박해. 만약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도도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이었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도도, 그리고 그의 곁에서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던 한 사람, 바로 그의 충직한 수석 비서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한 거야. 진짜 범인은 바로 그 비서였어. 비서는 도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에리코를 살해하기로 결심해. 그리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도도를 다른 장소에 보내놓고 집에 혼자 있는 에리코를 찾아가 그녀를 교살했지.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가공범의 탄생이야. 비서는 범행 후 경찰의 수사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바로 과거 에리코와 인연이 있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쿠마에게 접근한 거지. 그는 사쿠마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거짓 범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해. 범행 현장의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그럴듯한 범행 동기까지 만들어주었지. 사쿠마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경찰과 언론사에 자백 편지를 보내는 가공의 범인을 연기했던 거야. 오부 진실의 무게와 평범한 사람의 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고다이는 마침내 진짜 범인인 비서와 범행을 묵인하고 은폐에 가담한 도도 야스유키를 마주해.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고다이라는 평범한 형사의 끈기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지. 사건이 해결된 후 고다이는 씁쓸함을 느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욕망, 그리고 진실마저도 돈과 권력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에 환멸을 느낀 거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가공범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야. 미디어를 통해 포장된 이미지,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작가는 범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범인을 통해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 둘째는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고찰이야.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이 가진 힘이야. 고다이 형사는 초능력자도 천재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아주 작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성실함으로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려. 작가는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